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라이어라고 합니다. 20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두 사람이 모여서 이거저거 시도해보자고 만든 채널이고요. 첫 시도는 라디오입니다. 저는 춘식이고요. 저는 낑깡입니다. 저희 시작하는 김에 목표 뭐까지 말해볼까요? 저는 이제 작은 목표는 이제 그 약간 뭐 블로그나 카페 같은 거 개설해서 저희만의 사연 받고 이제 그걸로 이런 라디오를 하는 게 저희 작은 목표고, 저희 다른 큰 목표는 이제 유명인 세 분, 이제 주우재 씨, 유재석 씨, 카리나 씨 이렇게 모시는 게 큰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한 명이라도 보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디오를. 그러게요. 사실 뭐가 뭔지 몰라갖고 일단 막 이거저거 해보니까 너무 이제 구성이 빈약하다, 이런 것 좀 진행이 좀 어설프다, 이런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첫 구성은 영화 리뷰고요. 오늘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청설입니다. 청설. 저희 최근에 봤죠?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그리고 이제 영화의 내용을 3분 정도 소개를 하자면, 이 영화는 이제 철학과를 졸업한 백수 홍경 씨가 맡은 용준이가 엄마와 도시락 배달을 간다 안 간다로 싸우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도시락 가게를 하는 용준이의 어머니는 백수 용준이에게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도시락 배달 갔다 와 라고 말하지만, 용준이는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취업할 거야 라고 하며 배달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빈약한 포트폴리오와 용돈 인상이라는 어머니의 타협책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수영장으로 도시락 배달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노윤서 씨가 맡은 여름이라는 인물이 김민주 씨가 맡은 수영선수 가을의 수영 기록을 재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 모습을 본 용준이가 여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윤서 씨 외모로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장면이죠. 여름과 가을 두 인물 모두 수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본 용준이는 마침 야, 수어는 바디랭귀지라서 전세계 어딜 가도 통해. 그러니까 배낭여행 가기 전에 미리 배워놔 라는 선배의 거짓말을 듣고 수어를 배워놨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써먹어 보기로 합니다. 여름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을에게 다가간 용준이는 수어를 활용해 여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게 되고, 기쁜 마음에 시키지도 않은 배달을 막 자발적으로 다닙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한 덕분일까요? 길가에서 우연히 오토바이 고장이 난 여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고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바쁘면 일단 본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내일 수리한 여름의 오토바이와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용준이는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굉장한 고단수였던 거죠. 제안을 받아들인 이 여름은 그렇게 번호와 오토바이를 교환하였고, 그들의 간질간질함은 다음날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떠냐는 용준의 제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을 시작으로 자주 연락하게 된 그들은 도시락도 나눠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며 거의 연인 같은 관계로 발전하지만,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여름의 부담감이었는데요. 작중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동작, 민폐 아주머니의 장애인 차별적인 행동, 결정적으로 여름이 용기 내서 한 용준과의 데이트 도중 가을이 혼자 남은 집에서 화재가 났고 그 피해 때문에 수영 기록이 떨어진 동생이 슬퍼하는 모습 등 여러 장면을 통해 여름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부담과 더불어 용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여름은 결국 이별을 고합니다. 하지만 이별 이후 농인인 동생과 어머니가 여름에게 본인을 돕기만 하면서 살기보단 여름 자신의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설득과 여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지낸 용준이의 속마음을 우연히 들은 여름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다시 재결합하면 잘 지낸다는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같이 봤잖아요. 우리. 네. 이제 영화관에서 보고 이번에 또 봤는데, 네. 두 번 보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미소가 지어지는
미소가 지어지는 그리고 네. 일단은 김민주랑 노윤서 투톱이 투톱이 너무 든든한 아. 그게 일단 먹고 들어가는 영화가 아닌가. 연기력 부분에서 아니면 외모 어, 부분에서 연기력도 빠질 데 없고 외모 부분에서 특히 특출난. 둘 중에 그래도 둘 다 예쁘지만 이제 한 명만 뽑자면 저는 노윤서 씨 너무 좋습니다. 왜요?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윤서 씨보다는 이제 김민주 씨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좋아하는 같이- 사람들이. 저희 같이 보러 가는 분은 또 김민주 씨. 아, 굉장히, 그죠.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주책이었어요. 아주. 아 주책이었나요? 그죠. 그죠. 하필 또 그때 또 약간 또 연애를 시작하시던 아. 분이라. 또 타이밍이 그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좀 힘들었다. 일단 그러면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많았죠. 많았어요?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네, 특히 인상적인 장면 그런 특히- 것보다 일단은 영화 자체가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 정말 인상적인 장면 몇 개를 뽑아본다면 일단은 커피를 마시는 장면. 커피. 처음으로 둘이서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처음 이제 둘이 대화하고 아닌가? 두 번째 만남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오토바이 고장 났을 때 처음 만나서 뭐 수리해주겠다고 내일 만나자 해서 내일 만나서 고친 이제 오토바이 건네주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 작중 여름이 이제 용준이에게 이제 커피 한 잔 사겠다 해서 커피를 먹는 네. 장면이 왜 인상 깊었죠? 일단은 날씨가 너무 좋고 그 약간 영화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전반적으로 좀 여름 향기가 정치가 좀 물씬 풍기죠. 그래서 날씨도 너무 예쁘고 노윤서가 너무 예뻤다.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그 이후로 너무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의 정치도 물씬 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약간 합쳐지니까 여름인데 그 날씨에서 더운 느낌이 안 나고 너무 쾌적한 느낌이 나는. 완전 상쾌하고 영화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여름인데 뭔가 되게 날씨 좋은 것 같죠. 뭔가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그리고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약간 완전 시작 단계잖아요. 근데 막 어색한데 둘이 약간 마음에 드니까 서로 견질하는. 엄청 간질간질하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좋죠. 진짜 그래서 저는 이 한 줄 평을 처음에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라고 지읒했어요. 솔로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후려받는 굉장히 잔인한 영화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세 명이서 같이 왔잖아요. 그 친구하고 그죠. 이제 그 낑강 씨 앉고 그 친구분 앉고 저 앉았는데 그 친구분이 마침 연애를 시작해서 이런 간질간질한 장면 나올 때마다 저 보면서 막 웃어요. 이렇게 미소를 막 웃진 않고 막 미소를 띄우는데 또 피부가 까매갖고 눈하고 입밖에 안 보여서 주체를 못하는. 진짜 본인도 얼마나 설레하던지 그게 좀 힘들었던 약간 고단했던 영화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인상적인 장면인 것 같네요. 두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또 기억에 남은 장면은 화재 사건 이후로 서여름이 남자 주인공 용준이를 신경 쓰기 힘들다면서 내치는 장면인데 이게 서여름 씨가 호의를 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 장면에서
자기가 힘들어하면서도 내치는 서여름이 있었지만 용준이도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베풀어 주는 사람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용준이 그죠. 거고 그 둘 관계에서는 용준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용준이한테도 상처가 되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두 개 인상적인 장면 두 개 중에서 저도 하나 뽑았는데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쇼츠로도 있어요. 홍경 노윤서 램찜 모먼트라고 치면 나오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인이 싸우면 보통 우리 말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는데 뭐 이 둘은 이제 수어로 대화를 하니까 이제 이 영화관에는 소리가 그냥 막 약간 이런 몸짓하는 소리랑 막 주변 배경음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이 마음이라는 게 다 전달이 돼, 의사소통이 되고 전달이 되니까 저는 그게 너무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그러니까 약간 굳이 말을 안 해도 마음이 전달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말할 거기는 하지만 이제 그 한줄평을 저는 이렇게 남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는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 이 장면을 보고 이게 이 수어라는 게 소리라는 게 생각보다 연애를 하는데 아니면 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전달이 되면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약간 인강 씨 인상적인 장면인데 제가 더 말해봐요. 저또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또 있어요. 또 인상적인 장면으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진짜 영화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뭘 쓰려고 하니까 그죠. 생각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기억에 남는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또? 나 또 하나 또 있었어. 뭐예요? 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린 그 커피 마시는 장면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노윤서가 처음으로 육성을 내뱉었을 때 야, 그거 말해도 돼요? 했을 때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안 보는 사람이 보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아니 이거 이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아니 저는 이거 마지막에 저도 이거 넣을 거 많고 생각 고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인상 깊긴 하니까 약간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약간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장면이 있다. 아니면 이제 뭐 식스센스 같은 장면이 있다. 나는 이게 제일 좀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였다 하려 했는데 굳이 따지면 말하면 안 되는 거긴 했는데 이미 말해버렸네요. 너무 이쁜 걸 어떡해요. 아니 영화 인상 깊은 장면 얘기하려 했더니 시종일관 이쁘다 하면 어떡해요. 정말 기억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 장면은. 이거 나중에 다른 영화 할 때도 계속 이쁘다고만 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 제 천성인데 어떡합니까? 천성인데 오케이. 왜 인상 깊었어요? 그게? 일단은 그 전부터 좀 예뻤지만 목소리가 나오니까 더 매력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독 뭔가 그게 정치가 그 계절이 여름이라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더 청아하고 뭔가 좀 그죠. 밝은 느낌? 햇빛도 좋고 햇살도 좋고 초록초록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저는 이제 그 용준이죠. 그 작중 이제 홍경 씨가 맡은 역할 용준이가
그냥 계속 고생하는 느낌? 뭐 물론 이제 둘이 안 맞아 어쨌건 뭔가 타이밍도 잘 안 맞고 해서 뭐 고생을 한 거긴 하지만 용준이 계속 뭔가 좀 고생을 한다는 느낌인데 뭔가 이 한번 잘 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상황이 좋아진 느낌? 그런 용준에게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더 안도감이 든 오히려 영화 정보를 모르고 가서 그 부분이 약간 더 반전 있게 오는 약간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약간 그 All You Need Is Love 그거 있잖아요. 그 장면, 그 장면. 약간 그런 것처럼 그 장면에서 막 아빠가 이제 막 그 여름에게 하는 그 여름에게 이제 그 작중에서 이제 도시락 알바 하려고 들어가려고 이제 부모님께 소개시켜주는 이 장면이었는데 뭐 그런 분위기도 되게 따뜻하고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게 잘 됐다는 느낌도 들어서 좀 좋은 이렇게 되게 좀 빨랐네요. 아니 그죠? 근데 그리고 또 또. 아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빠? 아빠가 되게 감초지 않았나 아버지의 연기가. 너무 잘하죠. 현봉식 씨죠 작중에서. 현봉식 씨예요? 저 몰랐어요. 뭐야? 아니 이름 배우는 진짜 몰랐어요. 이름 그 현봉식 씨 그리고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작중에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현봉식 씨인 줄? 네, 인식을 못 하고 있었죠. 이거 뭐야? 진짜 왜냐면-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 방송이라고. 톤부터 너무 가식적이신데. 노노. 아니 왜냐면 네. 그 현봉식 씨 처음으로 이름이랑 얼굴을 인식한 게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직장인들. 최근에 나온 거? 네, 거기서 처음 봐가지고 예. 지금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구나. 네. 왜 거기는 그 실명으로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지 않아요? 뭐 몰라요. 그 직장인들의 거기 현봉식 씨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되게 연기가 거슬리지도 않고 너무 재밌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귀엽게 나온다. 맞아요. 너무 웃겨요.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이제 DP 막 이거저거 많이 나오셨는데 그 어디지 1984인가 1988? 아니 뭐였지? 그 왜 김태리 씨 나오고 독립이래. 그 학생운동 민주화운동하는. 거기서도 이제 경찰 악역으로도 나오시고 이제 DP에서도 이제 그 간부 고위급 간부로도 나오시고 해서 좀 나쁜 역할 많이 했죠. 약간 솔직히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약간 인상이 강렬하셔서 이제 좀 그런 악역에 좀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거 보면 너무 잘 어울린다. 귀여운. 굉장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좋은 말을 했던 게 저는 이 용준이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용준이가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나 헤어졌는데 이제 그게 이 친구가 좀 그 농인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짊어지고 있는 게 많아서 이제 헤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그 현봉식 씨하고 이제 대화를 해요. 용준이가 좀 힘들어하더라. 근데 못 듣는데 작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듣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현봉식 씨가 좋으면 됐지 아니 막말로 멀쩡해도 말 안 통하고 답답한가 어디 한둘이가 딱 이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요새 좀 공감이 많이 된다고 해야 될까? 저는 이제 막 그런 카페 알바 이런 것도 하면서 좀 다양한 사람을 되게 만났는데 그죠. 뭐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사실 일상에서 뭐 깽강 씨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데 이 말이 통해도 사실 말이 되기는 하는데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죠. 답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아까 얘기한 그 한 줄 평이랑 또 비슷한 얘기네요. 맥락이 그러네. 통하는. 그러네. 소리는 그냥 스타일이고. 매개칠 매개칠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 좋은 말이지 않나. 그리고 작중에서 용준이 되게 힘들고 어머니도 사실 되게 혼란이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뭔가 좀
굉장히 이 영화를 또 관통할 수 있는 어떤 또 농인분들한테도 좀 되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말이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런 아버지의 역할이 그리고 그런 되게 인상 깊었고 그런 역할을 또 맡은 현봉실 씨 연기가 좀 더 빛나지 않았나. 약간 그런.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동감. 저도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서 이제 이거 그래서 넣으려고 그래서 그 두 개. 그 장면. 응. 또 다른 장면은 뭐죠? 저요? 인상적이었던? 저는 약간 뭐 저는 이 역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참 이 고생이라는 게 고생을 하면 할수록 성숙해지고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맞는데 이 고생이라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집에 밖에서 넷플릭스만 보는데 유튜브 보고 고생 안 하려고.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결산하면서 마이너스 이런 거 이게 처음 볼 때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보이니까 좀 보이는 막 아주머니 수영장 와서 막 얘네랑 무슨 나 물 더럽다. 그 마이너스 포인트.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 뭐 병 걸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나 그 진짜 아까 막 화재 나갔고 약간 가을에 수영 결과가 어떻게 보면 여름에 지금 여름이 거의 그거에 올인하고 있잖아. 자기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름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부담감을 지고 있는지를 약간 좀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도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약간 이 용준한테 이별을 구하는 장면이 뭔가 좀 더 가슴이 좀 더 절절하고 약간 그래 얼마나 힘들어서 그럴까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장면. 근데 그래서 그런 이 구성이 되게 인상 깊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구성을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가을이 수영장에서 이제 언니 인생을 살아라. 내 인생 보지 말고 나만 보지 말고 네 인생 살아라. 약간 그래서 그 작중에서도 그런 말 하죠. 이게 선발전 못 나가는 것보다 언니가 실망하는 게 싫어서 나는 지금 떠밀려 간다. 라고 이제 작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뭔가 이 내려놓고 여름에 점점 내려놓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용준도 다시 만나고 그 용준이 부모님이 일하는 도시락 가게 가서 또 알바도 지원해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게 뭔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성이 흐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랬던 것 같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것 같아. 약간 심화해서 들어가 보자면 좀 무거운 주제긴 한데 약간 아닌가? 너무 이런 거 너무 심한.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번 씹으러 봐요. 고고. 근데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 대학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어떤 뭐 흐름이라는 거를 벗어나서 약간 여름이 이제 가을을 잘 되게 하는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건 자기 생각 없이 자기 의지를 벗어나서 약간 그런 약간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이 친구 언니고 실제로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이 올라와 시골에서 상경에서 어머니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데 이제 약간 둘이 여름이랑 가을이 둘이 사는데 여름이 좀 뒷바라지하는 느낌. 그래서 좀 엄마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건 그런 뭔가 어떤 주어진 삶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살아야 될 것만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게 개척하는 약간 저도 이제 드라이하는 대에서 이제 이런 흐름을 벗어나서 약간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도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걷는 것도 좀 줄여야겠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어어.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약간 이런 문화생활?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간접 경험 많이 하게 해주는. 맞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경험이랑 또 연결 지으면 좀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노윤서 씨가 좀 남의 호의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도시락 싸주면은 계속 돈 주려고 맞아, 계속 맞아. 미안해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주는 용준이가 더 그 호의를 못 받아 얘기를 정리를 못 하겠네. 호의를 적당히 그 거절하고 네. 거절을 하지 않고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그것도 보면 미덕이다. 너무 거절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호의를 거절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호의잖아요. 그것도 호의잖아요. 맞아요. 그 호의와 호의인데 너무 너무 미안해만 하고 그런 것보다 네. 적당히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좋지 호의가 않나. 과하면 이제 좀 오히려 그게 호의가 아니라 좀 결례일 수 있다. 네. 그죠. 결례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뭐 어쨌건 뭐 그런 좀 마이너스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래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누가 막 칭찬하거나 약간 뭐 호의를 좀 괜찮아 이거 해 그러면 괜히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죠. 뭔 느낌인지 아는데. 약간 뭐 근데 이게 뭐 이제 용돈 제외 이제 명절에 이제 뭐 용돈 단 주신 다음에 딱 한 번만 거절합니다. 딱 한 번만 거절하고 그게 아니면 괜히 막 그래서 약간 뭐 어느 정도 근데 좀 과해 보이면 좀 약간 그런 것도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좀 과했나 약간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있었나요? 또 한 가지 또 얘기하자면 노윤서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게 너무나 귀여웠다. 아니 인상 깊은 얼굴이 아니라 저 인상 깊은 장면이 됐어요. 이것도 한 가지 컨텐츠 아니에요. 보라고 보여주는 건데. 뭐 그러긴 하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또 하나의 이렇게 배우들의 무기일 수 있긴 한데 이제 뭐 그죠? 이게 근데 미소가 좀 이뻐요. 맞아요. 좀 아름다우십니다. 굉장히 이 또 뭐라 그래야 돼 배우들이 좀 여러 가지 얼굴에 약간 사람한테 종류라기도 좀 그렇고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노윤서 씨는 이 미소가 굉장히 또 약간 입이 좀 크신 편이어서 네. 미소가 시원시원한.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그리고 이 이빨이 굉장히 하얗습니다. 그죠. 이 미소가 부각돼서 아니면 미모가 아름다워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 조합이 너무 좋아요. 얼굴에 그게 그리고 홍정 씨도 이 잘생겼으니까 맞아요. 같이 합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또 보긴 좋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해지는 영화지 않나. 아니 이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이 로맨틱한 영화지만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적인 이제 영화가 끝난 이후에 폭력적이에요. 굉장히 쉽지 않은 영화지 않나. 그 김강 씨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있었나요? 어떤 인상적이거나 어떤 얘기했으면 좋을 법한 어떤 내용들? 저는 그래서 결국 결말 부분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여자 주인공 여름이 남의 호의를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는 뭐 마음 편히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작중 초반보다는 훨씬 잘 받아들이죠. 이제
미안해하는 가족들한테 미안해하는 마음도 혼자 농인이 아니어서 그런 마음도 부모님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 씻어낸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면서 남의 호의를 잘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성장? 그런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말 그 부분이. 부분이 인상 깊었다. 네. 그죠. 약간 그런 뭐 약간 청춘 남녀 이런 영화나 약간 성장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약간 영화가 다 그런 거겠죠. 약간 어떤 경험을 해서 피드백 혼자 하고 약간 발전해 나가는 약간 해피엔딩. 그 약간 되게 뭐라 그래. 막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약간 좀 뻔할 수도 있는 영화죠. 그래요? 사실 대충 이런 영화지 않을까? 약간 소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그런 가볍게 좀 즐길 수 있는 확실히 좀 어떤 약간의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맞아요. 네, 약간 그래서 약간 그런 성장을 지켜보는 또 어때 눈이 또 정화가 되면서 약간 좀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또 있나요? 준식 씨 또 뭐 있나요? 저요? 얘기하실 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어떤 연기라기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기죠. 네, 연기인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영화 자체를 볼 때 약간 주연 한 명이 진짜 폭발적인 연기력을 갖고 그리고 약간 조연 분들이 좀 약간은 좀 아쉬운 연기력을 갖는 뭐 이런 상황과 이제 완전 주연이 폭발적이진 않아도 다 모난데 없는. 어느 정도 이제 심지어 조연들까지 이제 좀 더 아. 모난데 없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화 둘 중에서 저는 이제 이 영화는 좀 후자라고 생각을 그죠. 하는데 그래서 뭔가 약간 더 좀 현실적인 느낌의. 약간 좀 영화를 본다기보다 그냥 약간 찍어놓은 거 그만큼 이 연기력이 배우들의 연기력이 굉장히 좋았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김민주 씨는 또 아이돌 하다가 최근 도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노윤서 씨도 데뷔한 지는 막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맞아요. 굉장히 또 연기 합이 되게 괜찮은 약간 진짜 청춘 같죠? 약간 이런 영화가 근데 약간 문제라면 문제일 게 이 대학교 가면 그러니까 고등학생분들이나 이 성인 되기 전에 분들이 보면 대학 가면 저런 오빠 저런 누나 뭐 있겠지 저런 선배들 없습니다.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네요. 사실 호중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돼 있는 이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뭐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작중에 버스에서 이 삼각편대를 이뤄갖고 이 수어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빽빽한데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수어의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지 못했던 약간 굉장히 조용하게 의사소통을 서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면서 그런 거 보면은 수어를 하는 게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를 안 봤더라면 몰랐을 사실. 그러니까. 굳이 생각해볼 그런 게 아니었어.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 근데 저는 남자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남자 주인공이 수어를 배우게 된 그 계기나 그런 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좀 이게 영화의 내용 전개를 위해서 약간 좀 끼워 맞춘 말이 되나 싶은. 그죠. 그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배웠나 그 약간 처음에 딱 수영장 배달 가서 그 용준이가 이제 그 아이랑 대화하잖아요. 그죠. 수영장 어디냐고 수어로. 네. 그 아이가 먼저 수어를 하고 그러니까 용준 씨가
용준이가 이제 먼저 아이한테 수영장 어디냐고 물어보고 이제 아이가 자기 말 못한다 수하는데 그죠. 이제 용준이가 이걸 이렇게 써먹게 되네라고 해서 처음에 수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랬는지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 두 번째 볼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여름하고 그 대화하면서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약간 확실히 좀 설득력이 좀 맞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장면은 좀 영화적인 느낌이 확 나는. 이거 영화구나. 약간 좀 영화의 전개를 위해서 어쨌건 수어를 해야 서로가 만나서 연애도 하고 얘기가 이어지니까. 뭐 이렇게 갈등도 겪고 해야 되는데 수어도 안 되면 뭐 그렇죠. 원작은 보셨어요? 그 원작이요? 원작이 있는 거였어요? 금시초문인데요. 저 이거 소개하는 건데 저 원작은 안 봤어요. 저도 대만 영화인데 영화예요 원작도? 네, 원작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는 약간씩 다른 장면이라고는 하는데 뭐 다른 장면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또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또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다 하셨나요? 저는 이제 약간 얘기할 만큼 했습니다. 그럼 저도 약간 전 뭐 좀 더 아까 약간 이별하는 장면에서 조금 더 얘기를 뭐 할 만한 뭐 하고 싶었던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언어로 표현한 게 이제 눈과 몸짓에서 감정이 쏟아져 나온다. 약간 이런 거? 와 진짜 저는 약간 좀 이게 배우의 힘 눈물 저는 이제 약간 친구들하고 보지 않았다면 이제 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가끔 좀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약간 좀 시원하게 맞아요. 쏟아내고 싶은. 근데 약간 그때는 좀 그럴 때는 아니라서 옆에서 하도 그 하얀색이랑 옆에서 하얀색 이빨이 폭주를 해야 되니까. 네, 하얀색 이빨이 막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 약간 과정이 있어요. 간질간질한 장면이 나오면 약간 설렜다가 그 제 옆에 또 약간 고등학생 커플 분들이 좀 앉아 있어갖고 간질간질해서 막 되게 기분 설렜다가 이제 옆에 커플 있는 거 인지하자마자 현타 딱 오는데 옆에서 이제 그 하얀색 눈과 그 공중에 떠 있는 눈알과 이빨만 떠 있는 그분이 막 웃으시면 현타가 2배가 되네요. 약간 그런 과정을 또 겪었어서 이게 또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은 영화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저는 뭐 그 정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 평점 매겨볼까요? 그죠. 평점 10점 만점. 저는 일단 기준이 없긴 하지만 이 영화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다음 영화는 이제 이 영화보다 이제 뭐 어떻게 되거냐. 뭐 다음에 또 수정해도 되니까요. 전 좀 널널하게 주겠습니다. 널널하게. 위로도 널널하게. 위로도 널널. 7점. 7점. 널널한데 7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 그 다른 영화들을 네. 좀 더 널널하게 주겠다. 하지만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약간 상반되는데요. 저는 좀 빡빡하게 봅니다. 근데 또 영화를 또 좋아하고 많이 보시니까 또 옛날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하잖아요. 약간 편견 없이. 저는 그죠. 그런 약간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사실 최신 영화보다 옛날 영화를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랑 약간 그 면에서 좀 반대죠. 저는 약간 옛날 영화는 거의 잘 안 보고 최신 영화 약간 풀 HD 약간 이런 영화 좋아하는데 이제 낑깡 씨는 이제 좀 옛날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입장에선 7점. 7점. 한 줄 평? 한 줄 평은 여름인데 이렇게 쾌적할 수가 라고 써봤는데 왜요? 여름인데 땀이 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영화 자체가 너무 시원하고 쾌적하고 청량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청량하고 가슴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주는. 이 간질간질은 굉장히 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감정입니다. 사실
도파민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 감정. 그러니까요. 그런 감정을 이 단돈 15,000원. 근데 사실 요새 영화값 좀 비싸긴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단돈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우 비싸요. 꽤 금액을 주고 느낄 수 있다는 거 어쨌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영이라는 소재도 되게 좀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청량한 느낌의. 그 제 생각에 이 영화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이 영화가 11월인가 개봉했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쯤 10월 11월 그쯤. 네, 그래서 그때 휴가 나오셔갖고 아 그래.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좀 아쉽다. 왜냐면 그때는 좀 완전 여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맞아요. 약간 가을 이럴 시즌이라 추울 때니까. 네, 완전 여름이었으면 지금 영화 성적보다는 조금 더 관객분들이 이 극장 가서 찾아보시지 않았어요. 성적이 안 좋았나요? 이거? 그 손익분기점이 막 그렇게 손익분기점을 못 넘긴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성적이 아쉬운. 그러니까 평은 굉장히 괜찮아요. 와 누적 관객 수가 80만 명이네요. 80만 명? 그러면 어느 정도요? 손익 분기점이 120만 명인데. 아, 못 넘었네. 야, 이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영화 티켓 값이 좀 비싸진 것과 약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개봉 예측이 타임. 되는 또 내용이랑 스토리. 약간 그거 두 개가 저는 좀 영향이 있지 않나. 맞아요. 좀 그런 거. 여름에 보면 되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일 수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볼 거면 뭐 언제든 다시 봐도 되는 영화지만 네. 이왕 뭐 볼 거면 여름에 보는 게 조금 더 이 맞아요.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말처럼 들리고요. 저는 평점 이 10점 만점에 저는 8점. 오 8점. 네, 저는 이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멜로 왜냐면 연애를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안 해봤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간질간질함은 이런 영화 뭐 책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만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덕분에 굉장히 그런 또 제가 책을 또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간질간질한.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관심사가 그런 거라서 이제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둘의 평점을 합치면 얼마죠? 7.5? 7.5. 제가 7점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약간 저희 채널 저희 구성의 약간 특징 이제 리뷰의 리뷰. 예스. 리뷰. 예, 리뷰. 이제 저희는 이제 먼저 그럼 관람객 평점과 이제 또 비교를 해보자면 실관람객 평점 10점 만점에 8.27입니다. 제가 더 가깝네요. 오 8.27. 네, 8.27. 그 관람평은 되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찾으신 분들이 이런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만 본 그리고 그 정도의 비용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 거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모난 데가 없는 영화긴 해요. 그죠? 굳이 막 초불호가 많이 탈 것 같지 않은 그런. 네. 그러니까 육각형인데 좀 작은 육각형. 그죠. 네. 그리고 남자분들이 8.199, 여자분들이 조금 더 8.37. 예, 8.37. 약간 여자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이제 뭐 이 관람객 평을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해 볼까요? 처음부터. 그 자기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네, 눈에 띄는 거 하나씩. 근데 이거 네. 이 네이버 저희 기준 이제 네이버 평점 기준인데요. 그죠. 거의 다 10점이에요. 그러게요. 위에 추천 많이 받은 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분들이 꽤 많은 거죠. 재밌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킹강 씨도 굉장히 재밌게. 중간에 갑자기 훅 떨어지는 6점이 있는데 좋고 나쁜 의미 모두 포함해서 슴슴한 평양냉면 같았어. 아까 말씀하신 작은 육각형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영화니까 이런 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화를 보기 전에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영화잖아요. 하지만 저는 스토리만 봐서는 그렇지만 노윤서, 김민주 투톱 든든한. 현경 씨는요? 든든한 받쳐주는
아니 그 든든한 투톱 그 조합이 영화의 맛을 한층 더 살리지 않았나. 슴슴하지 않습니다. 예. 감칠맛 상당합니다. 어. 평양냉면에 다시다 때려 박은 맛이. 그러니까 감독의 선택이 현명했다. 그죠. 이 둘의 캐스팅을 하는데 근데 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약간 세 분 다 약간 시원시원한 외모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라 그 노윤서 씨가 유독 더 좀 더 저는 시원시원했다고 보긴 한데 뭐 세 분 다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한 2개 정도 어느 순간 자막과 음성이 없어도 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도 10점. 또 이제 10점 다른 분 이제 순수하고 깨끗하며 감동적인 영화. 이게 약간 저는 이 영화 그냥 전반적인 맞아요. 영화가 되게 약간 순수하고 깨끗하고 약간 깨끗한 느낌. 약간 자극적이지 않은 맞아요. 약간 불닭볶음면이라기보다 약간 사리곰탕 같은 느낌. 슴슴 평냉. 약간 슴슴 하지만 평냉. 다시다를 많이 친. 다시다 본인만 넣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이거 다음 영화 어떡하려고? 다음 영화에 다른 분 외모 칭찬 안 하면 좀 서운해하시겠는데요? 저는 다 사랑합니다. 아 다 사랑해요. 위아더 월드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박애주의적인 면모를 지니시는 낑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또 눈물을 또 많이 흘렸다는 평도 많이 보이고요. 뭐 푸릇푸릇함, 설렘이 나까지 기분 좋게 만든다. 나름 한국 감성으로 잘 해석했다. 뭐 깨끗하다. 뭐 이런 평이 되게 많네요. 맞아요. 눈물도 흘리시고 전반적으로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면 약간 배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간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약간 평은 좋은데 많은 분들이 안 찾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좀 맞아요. 아쉬운. 그래서 이 대충 이 하정우 씨였나? 하여튼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주일 안에 대충 추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근데 이제 관람평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데 관람평이 좋은데 막 이렇게 안 좋으면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영화 티켓 그래서 막 영화 많이 찾아주세요 하는 것도 영화 티켓 값도 많이 워낙 비싸죠. 저희 맞아요. 어릴 때는 진짜 되게 샀는데 10,000원 언더였는데. 그렇죠. 10,000원도 안 했는데 그래도 되게 가볍게 보기에 좋은 그런 문화생활이었는데 좀 그런. 그럼 이번에는 이제 평론가 평점으로 갈까? 평론가. 근데 선배를 비율은 또 남자가 57%예요. 본 건 또 남자분들이 많이 그렇네요. 많네요. 여자분이 43%. 근데 뭐 여기 쓴 사람 기준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그래도 남자가 많은 건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로맨스. 약간 낑깡 씨 같은 분들이 좀. 노윤서 빅 팬들이 많이 봤나 봤네. 노윤서 김민주 빅 팬들. 그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관람가래 그 평론가분들 평점 7.6.6점이에요. 7.6.6점. 그럼 평균이 13점, 19점, 3에 6점 한 3 정도? 6.33 이거 대략 한 6점 정도 됩니다. 그 관람객 평점보다는 거의 2.27점이 낮네요. 한 2점 정도 낮네요. 그러게요. 와, 근데 평론가들의 기준을 모르니까 몇 점이 높은 건지. 그죠. 사실 저희는 완전 그냥 일반 관람객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좀 그래도 영화적인 지식적인 측면이나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좀 뭐가 많은데 보면 이거 한 줄 평이 아니라 15줄 평인데요? 감상평. 감상평. 이죠 거의. 그 정유미 씨는 이제 리메이크의 미덕을 갖춘 영화를 만나기 쉽지 않다. 새 주연 배우의 연기가 돋보인다. 굉장히 그 리메이크를 잘한 영화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청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다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소리와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한 연출은 2009년 원작보다도 낫다고 하네요. 그 순수한 감성과 풋풋한 성장담이 이제 영화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한다고 하셨는데 6점을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관람객 평점과 이 약간 영화 성적의 관계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관람객 평은 좋은데 실제로 약간 영화 성적은 조금 아쉽듯이 이분도 이제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뭔가 나의 어떤 영화적인 기준에서는 뭔가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되기는 하네요. 사실 기준은 잘 모르지만 평론가들이 좋아할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평이한 느낌이니까. 뭔가 어떤 센세이션하다던가 뭔가 좀 뭔가 독특한 어떤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적었죠. 그죠. 슴슴한 뭔가 일상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때 이런 도파민, 이런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고 싶을 때 보는 영화. 그죠? 그런 것 같네요. 대부분 좀 그런 느낌이죠. 다른 평론가분들 평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영화 저널리스트 이제 또 세 분 다 영화 저널리스트시네요. 이은선 씨, 또 관객의 마음 안에 인상적인 파동을 만드는 이 고요하고 또 맑은 약간 좀 다 비슷한 맞아요. 다 느낌을 비슷한 받았는 거예요. 느낌. 네, 청춘 뭐 이런 영화, 시선이 엇갈려도 소통이 가능한 언어와는 달리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점에서 수어는 한층 섬세한 언어처럼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굉장히 좋은 이런 그러네요. 서로를 바라봐야만 또 언어가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진정한 대화의 가치, 소통의 방식이 필요한 시대에 영화가 꼭 알맞게 다시 찾아온 인상.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셨나 봐요. 7점, 이분만 유일하게 7점을 주셨는데 이런 의미를 또 찾으신. 그죠. 또 약간 보는 사람마다 또 보는 관점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감상의 변화 역시 이제 이건 또 아니네요. 하여튼 좋은 이야기의 힘, 어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사실 평론가들 평을 봐도 정말 무난데 없는 그런 영화라고 느껴지는. 그리고 약간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내용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들이 좀 다 비슷비슷한, 진짜 맞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인상 있네요. 대사가 빠진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건 엄밀히 말하면 수화가 아니라 표정이다. 약간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건 소리가 아니니까 서로 마주봐야 되고. 대사가 적으니까 맞아요. 표정이나 아니면 이런 여타 다른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건 장애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못 듣거나 말을 못하는 거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에 또 장점, 그러니까 약간 장애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좀 단점적인 면모들을 좀 더 바라보게 된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통해서 확실히 좀 장점적인 면들을 좀 더 알게 될 수 있었던, 그래서 감정 전달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는, 약간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 또 홍경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떠세요? 홍경이라는 배우는 여기서 처음 보셨나요? 저 처음 봤어요. 얼마 안 되신 배우죠? 약간 좀 유명해지신지는 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DP2 보셨어요?
전 안 봤죠. 그리고 그 DP2에도 나오시고 저 최근에 댓글 부대라는 작품도 봤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다른 사람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댓글 부대에서 나오는 홍경 씨는 약간 좀 DP랑 거의 완전 욕도 좀 하고 좀 거친 느낌. 여기서 되게 좀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연기를 하시니까 약간 순박한 네. 남자 주인공, 약간 낯가리고 약간 좀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 홍경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김민주 씨가 저는 연기를 하고 계신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아이돌을 잘 그렇게 유의 깊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아이돌 분들을. 근데 약간 의외로 모난데 없는 약간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랑 같이 본 분은 김민주 씨한테 굉장히 빠졌죠. 그죠. 연애를 하고 있는 연애는 좀 만났을 텐데 그때면 그 정도로 매력 있다. 맞아요. 그런 말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설 오늘 했는데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희 첫 시도예요. 첫 시도 트라이어의 첫 시도. 맞습니다. 첫 시도. 저는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로 해서 예. 좋았고 좀 부담 없는. 네. 해석하기도 좀 어려움이 없는. 맞아요. 네. 그러고 얘기를 많이 할 만한 게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전 약간 좀 놀랐어요. 이게 원래 저희가 이게 인상적인 장면 2개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 와서 얘기하다 보면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 게.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약간 그래서 또 또 이렇게 뭐가 얘기할 주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 주니까 저도 뭔가 더 얘기하게 되는. 근데 저희가 첫 도전이잖아요. 사실. 그죠. 이거를 지금 첫 도전.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이거를 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 얘기하고 하는 건 저희야 뭐 원래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저희끼리는 재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이 아니라 그 뭐죠? 약간 약간 그 자기 개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하는 김에 많이 키는 느낌. 겸사겸사.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막상 시작하니까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맞아요. 말을 많이 하니까 평소에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봐주실지가 좀 또 봐야죠. 지켜봐야죠. 저는 그래서 막 이런 류의 방송으로는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뭘 하든 누구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궁금해요. 제발. 반응이. 그죠. 저희는 뭐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는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영화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영화를 뭐 비판하거나 뭐 지적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고요. 그냥 저희의 그냥 완전 개인적인 의견, 생각 그냥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모난 눈으로 이제 안 봐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어떻게 끝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저는 시작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굉장히 망설였잖아요. 시험 시작할 때 조금 떨렸는데 네, 막상 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또 그랬습니다. 근데 마이크 대고 얘기하려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둘 다 처음이니까. 근데 진짜 솔직하게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그거 약간 이거 이렇게 녹음 시작하니까 그 목소리 톤이 굉장히 제가 알던 낑강 씨랑은 또 굉장히 다른 멤버가 좀 보여서 굉장히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 저도 놀랐어요. 이런 모습에. 본인의 그런 모습이.
그죠. 그죠. 저도 놀랐으니까 뭐 본인은 또 근데 차츰 우리 평소의 모습으로 저는 이제 뭐 변화될 거라고 믿고 사실 그때의 뭐 이 모습도 약간 새로운 모습이니까 또 매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강 씨의 그런 더 편해진 모습이 또 굉장히 또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거의 비슷했는데 살짝 10% 그게 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좋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음에 또 들어주시라. 아 제발. 저희는 또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라디오라고 해야 될까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 라디오 오늘 라디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회차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이 그 그리고 킹각이었습니다.